맞아요.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신혼집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전세로 작은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정미경이 코웃음을 칩니다. 전세요? 요즘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동찬이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 하지만 정미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편부 가정이라서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성우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집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미경이 더욱 매섭게 쏘아봅니다.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가요? 어머니 없이 자란 여자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한켠에 자리한 작은 한옥집에서 새벽 6시가 되자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습니다. 30살의 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는 게 일상입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수진의 부름에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성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78배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는 성호는 평범한 노인복을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묘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특히 밥상 앞에 앉을 때의 자세나 수저를 드는 모습에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배어 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당연한 걸 뭐려. 아버지께서 저 혼자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수진이 아버지 앞에 국그릇을 정중히 놓으며 미소 짓습니다. 성우는 딸의 말에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야말로 수진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바깥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한 동네의 아침 풍경이지만 이 집안에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또 기침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새벽에 깨서 들었는데 꽤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목이 좀 칼칠했을 뿐이야. 환절기라 그런 거 아니겠나?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수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우는 몇 년 전부터 폐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딸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반차 내고 같이 갈게요. 병원은 괜찮다고 했잖아.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야. 수진이가 직장일로 바쁜데 무슨 반차까지. 성고가 손사래를 치며 화제를 돌리려 하자 수진이 살짝 눈을 좁힙니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묘한 권위가 스며듭니다. 평소보다 조금 단호한 어조였는데 수진은 가끔 아버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약이라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수진이 순순히 물러서자 성우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수진아, 동찬이 요즘 어떻게 지내지?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잘 지내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틈틈이 연락하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동찬과의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진은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정했다고 했지? 아직 정확히 안 정해졌어요. 동찬이 어머니께서 좀 바쁘시다고 해서요. 그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드리기로 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사실 정미경이 계속 상견례를 미루고 있다는 걸 수진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전에 하자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보름 전으로, 지금은 아예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특히 아버지 직업을 자꾸 묻던데.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며칠 전 동찬이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성우의 직업에 대해 돌려서 여러 번 물어봤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저희 가정사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 애써 밝게 대답하지만 성우는 딸의 진짜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수진도 속으로는 예비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예전에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았나? 성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수진은 수저를 놓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가끔은 궁금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이었어. 그런데 너를 혼자 키우려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성우는 항상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수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살았지.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성우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에는 LS그룹의 신사업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성우는 그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회사 다녀올게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 가방을 메고 인사를 합니다. 수진은 동네에 있는 작은 출판사 책향기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책을 좋아하는 수진에게는 보람된 일입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에는 동찬이 오는 거지? 네, 7시쯤 올 예정이에요. 같이 저녁 먹고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잘 이야기해봐라. 수진이 나간 후 성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는 성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 집에서 자신들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립니다. 화면에는 박창수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여보세요, 창수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수진 양의 결혼건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 집에서 신원조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박창수는 20년 넘게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성우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뒤에서 조용히 여러 일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오후 3시에 동네 끝 카페로 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성우는 다시 신문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후 3시 동네 끝에 있는 작은 카페 담소. 성우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박창수입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창수는 성우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아라, 창수야. 커피 한 잔 시켜. 성우가 손짓하자 창수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진이 일로 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예비시댁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저희 집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직업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가 조용히 말하자 성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걸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계셔서요. 하지만 계속 파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것 같나?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 양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미경이라는 분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미경. 성우가 그 이름을 되뇌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회장님, 이제는 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양이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의 말에 성우는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수진이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 내 때문에 복잡한 세상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진 양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깊게 쉽니다. 이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 저 지금 동찬이 어머니랑 통화했는데요. 상견례 날짜 잡자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게 들립니다. 성우는 창수와 눈을 마주치며 대답합니다. 그래, 언제로? 이번 주 토요일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은 성우는 창수를 바라봅니다. 토요일에 상견례가 있다고 하네. 회장님, 이번 기회에.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편 출판사에서 퇴근한 수지는 이동찬과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합니다. 동찬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동찬은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동찬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좀 피곤해서. 동찬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동찬은 어머니인 정미경으로부터 수진의 집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혔다면서? 토요일이라고 하던데. 응, 우리 어머니가 정하신 거야. 강남 궁중한 정식에서 하기로 했어.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집니다. 궁중한 정식은 상당히 비싼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좀 비싸지 않아?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될까? 괜찮아. 우리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동찬의 말투가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수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려 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동찬아, 너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직업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던데. 아, 그냥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야. 별 뜻 없어? 동찬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우리 집안이 너희 집에 비해서 좀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동찬이 말을 멈춥니다. 정미경이 평소에 하던 말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뭔가 이상해. 아버지 직업도 확실하지 않고 편부 가정이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야. 다만 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동찬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토요일에 잘 봐주면 돼.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와서 성우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토요일에 정장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알겠다. 그런데 수진아, 혹시 동찬이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없지? 성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동찬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성우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수진의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찬이네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그냥 느낌이에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시선이 좀 차가우셨어요. 성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집니다. 자신이 모든 걸 숨기고 산 탓에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를 부족하게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성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때 성우의 휴대폰에 창수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정미경, 내일 사설탐정과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성고는 메시지를 보고 주먹을 꽉 쥡니다.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아, 토요일 상견례 때 아버지가 제대로 이야기해 줄게. 네? 무슨 이야기요? 그냥 너를 소중하게 키웠다는 이야기. 성우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궁중한 정식. 전통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곳은 한 끼 식사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 집입니다. 수진과 성우가 택시에서 내리며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긴장되시죠? 저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수진이 성우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말합니다. 성우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어딘가 어색해 보이지만 옷을 입는 자세나 넥타이 매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오늘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합니다. 예약된 룸은 한옥의 정취를 살린 넓은 공간입니다. 이미 이동창과 정미경, 그리고 장서영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미경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명품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어서 온몸이 부의 상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장서영 역시 세련된 옷차림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미경이 형식적으로 인사하며 자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늦지 않았죠?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정미경은 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시간은 맞춰 오시는군요.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미경은 처음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정미경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은퇴요? 그럼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진 씨 월급으로는 둘이 살기 어려울 텐데.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아, 왜요?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장서영이 어머니 편을 들며 끼어듭니다. 맞아요.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신혼집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전세로 작은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정미경이 코웃음을 칩니다. 전세요? 요즘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동찬이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 하지만 정미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편부 가정이라서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성우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집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미경이 더욱 매섭게 쏘아봅니다.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가요? 어머니 없이 자란 여자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머니, 이동찬이 급하게 말리지만 정미경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 집안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네요. 아버님은 변변한 직업도 없으시고 딸은 출판사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시고. 정미경의 말에 식당 안이 얼어붙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박창수입니다. 창수 뒤로는 2명의 젊은 남성이 따라 들어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창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성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성호의 의자를 정중하게 빼주며 말합니다. 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말에 정미경과 장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기품과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걸 보려고 일부러 뒤에 있었는데 참았더니 선을 넘는군요. 성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정미경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하며 성호를 올려다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성호가 정장 내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명함에는 LS그룹 회장 이성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장서영이 그 명함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LS그룹이요? 그 유명한 LS그룹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회장입니다. 성우의 말에 정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LS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건설, 유통, 금융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 그룹입니다. 그럴 리가.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제 딸이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네요. 이동찬은 충격에 빠져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진 역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정체 공개에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수진아. 지금까지 숨겼던 것. 성고가 딸을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미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결혼, 반대입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입니다. 정미경과 장서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이동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자, 수진아. 여기서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따라 나서려 할 때 정미경이 급하게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성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수진과 함께 식당을 나섭니다. 궁중한 정식룸에는 성우와 수진이 나간 후 어색한 정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미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장서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찬만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정미경이 급하게 이동찬을 붙잡습니다. 정미경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LS그룹. 정말 그 LS그룹이야? 장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장서영은 재벌가와 관련된 소식에 항상 민감했기 때문에 LS그룹의 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 아닐까? 진짜 LS그룹 회장이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 리가 없잖아. 정미경이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 명함이 가짜일까요? 그리고 아까 들어온 사람들 보셨어요? 완전히 경호원들 같았는데. 이동찬이 창백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동찬 역시 방금 전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LS그룹 회장한테. 장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일단 집에 가서 알아봐야겠어. 정미경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미경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 안에서 성우와 수진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정말 LS그룹 회장이세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지금까지 숨겼던 것. 왜요?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수진이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 재벌가 딸이라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온전히 수진이 자신으로 살았잖아.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거야. 성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칩니다. 아버지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어떻고요? 저는 지금까지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주눅 들고 살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뒤를 힐끗 쳐다봅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수진과 성우 사이의 어색함은 계속됩니다. 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동찬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괜찮아? 이동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동찬아, 정말 몰랐어? 뭘? 아버지가 LS그룹 회장이라는 것. 나도 완전히 놀랐어. 진짜 전혀 몰랐어. 이동찬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희 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한 것도.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는 무슨 사과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이 결혼 반대하신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것 같아.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뭘 이야기해? 동찬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동찬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평소에 수진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답 못하는 것 보니까 뻔하네. 동찬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수진아. 수진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성우가 수진의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수진은 침대에 앉아서 눈을 빨갛게 울고 있습니다. 성우가 딸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아세요? 동찬이네 집에 가서 주눅 들고 비싼 음식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아니야, 수진아.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항상 왜 과거 얘기를 안 하시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 탓이야. 수진이 탓이 아니고. 성우가 딸을 품에 안으려 하자 수진이 몸을 피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성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방을 나섭니다. 거실로 나온 성우는 박창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창수야,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회장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수진 양도 충격이 클 테니까요. 전화를 끊은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딸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밤 정미경의 집에서는 급히 소집된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미경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LS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맞아. 정말 이성우가 LS그룹 회장이야. 정미경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칩니다. 화면에는 몇 년 전 경제신문에 실린 성우의 사진이 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LS그룹이 얼마나 큰 회제인데. 장서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동찬아, 수진이랑 연락됐어? 아니요. 전화 끊고 연락이 안 돼요. 이동찬의 표정도 어둡기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정미경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립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정미경은 일찍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손에는 경제 전문지 기자의 명함이 들려 있습니다. 기자님, 제가 어제 직접 목격한 일인데요. LS그룹 이성우 회장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교활하게 변해 있습니다. 어떤 행동 말입니까?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말을 하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정미경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습니다. 장서영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롱한 거야. 정미경이 딸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합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기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봤는데요. 아마 LS그룹 주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편 수진은 출판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동료 편집자인 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지만 미니의 눈에는 수진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수진이 말을 마저 하지 못합니다. 결혼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동찬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동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응,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자.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합니다. 이동찬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동찬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해. 수진아, 앉아. 이동찬이 수진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합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일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뒤집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어머니가 언론에 연락했어.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언론에? 뭘 말했는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수진이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LS그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동찬을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나 봐. 자존심이 상하셨다고. 이동찬의 말에 수진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존심?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자존심이야? 수진아, 나도 어머니한테 말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희 어머니가 한 일이 맞다고 생각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동찬은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무너지는 게 무서워. 이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와 누나가 너무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집안이 LS그룹과 적대적 관계가 됐잖아. 그래서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동찬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설마 이별하자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답해봐. 이별하자는 거야, 아니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동찬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야? 수진이 울면서 소리칩니다. 수진아,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진정하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별 통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 이동찬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가지 마. 수진이 이동찬의 팔을 붙잡지만 이동찬은 뿌리치고 카페를 나갑니다. 수진은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성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LS그룹과 관련된 루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LS그룹 이성우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성우가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립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수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동찬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뭐라고? 성우가 놀라며 딸에게 다가갑니다. 정미경 씨가 언론에 아버지 험담을 퍼뜨렸대요. 그래서 동찬이가 부담스러워 하나 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런 일이. 성우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합니다. 성우는 딸을 안으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다 너를 지키겠다고 세상 뒤에 숨어 살았는데 오히려 수진이만 상처받게 했네.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성우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성우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까지 우시면 안 돼요. 수진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수진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녀가 서로를 위로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어제까지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정장까지 입으시고. 수진아, 아버지가 오늘 일을 좀 보고 와야겠어.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권위와 위엄이 묻어나는 톤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그 사람들이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나? 성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합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버지, 혹시 회사에 가시는 건가요? 그래, 오늘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어. 성우가 시계를 차며 대답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늘은 수진이도 같이 가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오전 9시 LS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섭니다. 성우와 수진이 차에서 내리자 건물 입구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창수가 앞장서서 인사하고 뒤따라 상무들과 이사들이 줄지어 인사합니다. 수진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터라 입을 벌리고 바라봅니다. 수진아, 놀랐지? 성우가 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수진이 중얼거리며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40층까지 올라갑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고 웅장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와, 여기서 일하셨던 거구나. 수진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앉아라, 수진아. 오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 성우가 회장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성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온화한 아버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회장으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박창수가 여러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정미경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정미경 일가의 사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나? 정미경의 남편이 운영하던 중견기업 대한정밀이 있습니다. 저희와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있고 연간 거래액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우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 계약 오늘 즉시 해지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창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대한정밀의 비리 사항들 조사한 자료 있지? 예, 세무신고 누락, 불법 하청업체 사용, 직원 임금 체불 등
여러 건이 확인됐습니다. 창수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입니다. 이 자료들 모두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제보해.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대한정밀은 완전히 무너질 텐데요. 그래야지. 내 딸을 모욕하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린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성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이게 아버지가 살아온 세상이야. 온화하게만 살 수는 없는 곳이지. 성우가 딸을 보며 말합니다. 이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정미경이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주지 마. 그리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정미경과 장서영이 회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LS그룹의 대한정밀 계약 해지 소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미경은 남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LS그룹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 뭐라고? 왜 갑자기? 정미경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이유도 안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이거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 왔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온다고 하고. 정미경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LS그룹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전문 기자들이 성우의 복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LS그룹 이성우 회장이 3년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정미경과 장서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우리 완전히 끝났어요. 장서영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동찬을 통해서라도. 정미경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찬아, 수진이한테 사과해야겠어.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연락도 안 받아요. 이동찬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납니다. 저녁 시간 성우와 수진이 집에 돌아옵니다. 수진은 하루 종일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좀 무섭기도 했고. 수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무서웠다고? 네, 정미경 씨 회사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시는 걸 보니까. 성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났거든요. 정미경 씨가 거짓말로 아버지 명예를 훼손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세상에는 때로 강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어. 성고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회사 일을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번 일만 정리하고 다시 수진이와 조용히 살 거야. 정말요? 그래, 아버지에게는 수진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날 밤 정미경의 집에는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정미경은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판사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사표가 들려 있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이 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인가요? 사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수진이 봉투를 내밀자 김 사장의 표정이 놀란 듯 변합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사표를 받아들고 수진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수진 씨는 우리 출판사의 중요한 인재인데 정말 아쉽네요. 혹시 처우 문제라면 개선해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사실 수진은 이 모든 소동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언제까지 근무하실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표를 낸 수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립니다. 성우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아버지, 저 벌써 집에 가고 있어요. 수진아, 오늘 LS그룹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같이 가자. 무슨 행사요? 창립 기념식이야. 수진이도 참석해야 해.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안 돼. 오늘은 꼭 같이 가야 해. 성우의 단호한 어조에 수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LS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식과 함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수진은 맨 앞줄 VIP석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LS그룹 계열사 회장들과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수진은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성우가 연단에 올라서자 강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LS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우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유를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성우의 말에 집중합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수진을 향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시선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 딸 이수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아픈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의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나는 내 딸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우의 말에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성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저는 오늘부로 LS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의 상당 부분을 딸 이수진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을. 수진아, 이제는 수진이가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때야. 성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아버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딸과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진이 연단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진과 성우가 로비에서 나오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아. 뒤돌아보니 이동찬이 서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동찬이? 수진이 놀라며 말합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동찬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용서? 내가 너무 바보였어. 가족들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이동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동찬아, 이미 끝난 일이야.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수진이를 사랑해. 사랑? 수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때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 가족들이 나를 모욕할 때 막아줬어야 했고. 수진아, 동찬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정말 기회를 안 줄 거야? 미안해, 동찬아. 너무 늦었어. 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로비를 나섭니다. 이동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차 안에서 성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겠지?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수진이와 함께 조용히 살면 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성우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 그 한옥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드는 가운데 성우가 평상복 차림으로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정말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우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러 가는 거지? 네, 오늘은 시쓰기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진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동네에 작은 독립 출판사 겸 글쓰기 교실 이야기꽃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쓰기라. 어려운 걸 가르치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도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제일 잘하는 일이지. 성우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 그리워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 매일 수진이 얼굴 보고 마당 가꾸고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 두고. 성우의 말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실제로 요즘 성우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서예를 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성우는 신문을 펼쳐봅니다.
경제면에는 LS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지만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저녁에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뭔 일로? 아이들이 쓴 시집을 출간하자고 하시네요.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서점에도 내놓자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버지도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하는 일인데. 수진이 나간 후 성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고 평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으며 평온한 오전을 보냅니다. 점심 무렵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성우에게 한 할아버지가 말을 겁니다. 성우 씨, 수진이가 요즘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런가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손녀도 수진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집에 와서 시 읽어주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성우의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성우 씨도 참 부러워요. 딸이 그렇게 효녀인데.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착하긴 하죠.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해 보여요. 할아버지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수진이 운영하는 이야기꽃에 들러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들이 성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합니다. 성우는 가끔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수진 선생님, 저희 시집 정말 책으로 나와요? 한 아이가 수진에게 묻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쓴 시들이 모두 실린 멋진 책이 나올 거예요. 와, 저희가 정말 작가가 되는 거네요. 아이들의 환성이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저녁이 되어 학부모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성우도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잘 안 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쓴 시도 읽어주고.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글쓰기에 이렇게 재미를 느낄 줄 몰랐어요. 학부모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성우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선생님, 혹시 어른들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어른 반도 만들어 주세요. 학부모들의 요청에 수진이 당황해합니다. 어른 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진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성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이한테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나?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성인반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모든 분들이 돌아간 후 성우와 수진은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수진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가끔 예전 일 생각나지 않나? 동찬이나? 성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가끔은 생각나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우가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 부녀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성우가 찻잔을 들며 말합니다. 수진아, 그래도 잘 지내지? 이제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서 좋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네.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처받을 때 지켜주셨고, 수진의 말에 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때 정미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없다고 무시하더니 성우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결국 우리 딸이 제일 빛나잖아.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의 평온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이야기꽃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아버지와 수진이 둘이서 오순도순 사는 거지 뭐. 좋아요. 저도 그게 제일 좋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한옥집 마루에서는 부녀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동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로 소중한 것만 남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